네, 안녕하세요. 음, 자, 오늘은, 물건 검색 기본,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까지는, 주택하고 상가 쪽을 봤죠. 근린 시설하고, 근린 상가. 그리고 이번에는 토지, 토지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토지 물건을 잘 안 보시게 되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게 뭐 돈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긴 처음 보시면은, 좀 어려워서 많이들 안 보세요. 그래서, 주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입찰자 수가, 경쟁이 상당히 덜한 편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어차피 기본 검색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토지는 이제 어떻게 그냥 대략적으로 좀 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토지라고 하면 일단은 지목이 있어요. 지목.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물건 검색 가셔가지고 토지를 클릭하시면 뭐 대지, 농지, 그죠? 임야, 잡종지, 과수원, 도로, 뭐 묘지 엄청 많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지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뭐 토지의 종류? 간단하게 쉽게 말씀하는데 아 토지는 종류가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분류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토지를 클릭하고 검색을 쭉 해볼게요. 아마 건수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3,975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대지 지목으로 여기 일단 먼저 표시가 됩니다. 제가 뭐 이 지목에 대해서는 다 일일이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충 뭐 아시죠? 대지는 일반 땅, 그죠? 농지는 그죠? 농사 짓는 땅,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아시면 되고, 임야, 산으로 쓰이는 땅, 뭐 이런 식으로, 과수원, 도로. 그게 딱 보면 용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어렵진 않지만,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돈이 되는 물건, 이런 걸 검색할 때 이제 어떻게 물건 검색을 봐야 되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경기도, 요거 물건 한 건 볼게요. 자,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85-1번지. 요거 물건 예를 들어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물건 종류는 잡종지. 그 잡종지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잡종지입니다. 잡종지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대지라고 불리기도 애매하고, 그냥 우리가 그 순종이 있고 잡종이 있잖아요. 뭐 동물들 할 때. 이게 좀, 그냥 말 그대로 잡종이다. 딱히 이제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토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지목에 따라서 뭔가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바로 뒤에 말씀드린 용도 지역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냐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매정보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물건은 지분 물건인데요. 지분이란 거는 전체가 있으면 거기에 일부 지분만 나왔던 뜻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분 매각이고, 1차 1140만 600원에 유찰돼서 70% 가격 779만 8천원 있죠. 그래서 뭐 사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쭉 볼게요. 그럼 이쪽 사진은 사진 찍은 건 이렇게 돼 있다. 여기 보시면 사진 중엔 또 이렇게 뭐죠? 묘지가 저기 여기 산소 같은 게 있죠. 저 분묘 같은 게 좀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 해가지고 이제 매각 토지 현황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번이 여기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용도입니다. 용도 지역이 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계획관리 지역, 뭐 배출 설치 제한, 뭐 지역 성장 관리 권형, 뭐 이 보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일단 그냥 넘어가세요. 용도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만 아시고, 자, 여기서 잡종지고 지목이 잡종지인데, 자, 평수는 지분 평수가 63.5평이다. 메타당 제곱미터당 감정가 단가 나오고 아래 파랗게 된 거는 공시지가입니다. 여기가 이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가시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곱미터당 단가를 요 평수 요 면적에 곱했더니 감정가가 이렇게 나왔다. 예.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뭐 설명이 쭉 돼 있어요. 예, 돼 있고. 자, 토지는 그냥 그 보면은 임차 내역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는 권리 분석을 거의 안 해요. 예, 왜 임차인이 없으니까 저희가 할 필요가 없죠. 낙찰자가 예, 인수될 만한 어떤 그런 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토지 같은 경우는 권리 분석보다도 그 물건의 가치, 그죠? 토지는 아시다시피 건축을 하지 못하면 가치가 거의 없죠. 예. 건축을 하지 못하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게 건축을 할 수 있나, 어떤 걸 질 수 있냐, 요거를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처음 토지를 접하실 때는. 예, 그래서 권리 분석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 거의 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뭐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는 저기 지상권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땅에 이 분묘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 땅에 분묘가 있는데, 자, 이게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면 전 주인이 이 분묘를 이렇게 만든 사람하고 어떤 토지 사용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면 이 계약이 승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주인이 낙찰받아 새로운 주인 낙찰받아서 이거를 마음대로 없앨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예, 그걸 인정해 준다는 게 분묘기지권입니다. 예. 그래서 혹시 이제 계약을 전 주인하고 요거에 이게 연고지 미상일 수도 있어요. 누구 건지도 모를 수 있지만 혹시나 누가 와가지고 이거 내 선친의 묘지입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전 주인과 어떤 계약이 됐습니까? 네. 라고 물어보시고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시면 되죠. 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거는 다 이장 처리를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럼 만약에 분묘기지권 자꾸 이제 설명 이제 추가로 좀 드리자면 이게 만약 성립이 된다. 예, 성립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지료 청구를 할 수 있죠. 그죠? 이 묘지 주인이 내 땅을 사용해야 되니까. 예. 지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자, 근데 지료를 과연 줄까요? 보통 안 주죠. 예, 안 주면은 예, 역시나 이장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예. 예, 전자소송 등으로 해가지고 여기 써 있죠. 지료청 성립해도 지료청 가능하다. 했는데 주지 않는다. 그럼 일정 기간 이후에는 예, 다 파헤쳐가지고 이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뭐 나와 있죠. 무용고묘지에 대해서는 뭐 이장 허가를 얻어서 유고를 10년 동안 봉인했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토지가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냥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예. 일단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떤 거를 체크해야 될지. 예. 우리가 토지를 모르고는 예, 부동산을 안다고 할 수가 없죠. 그죠? 예. 기본적으로 토지를 예, 보는 방법. 네,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예. 자, 우리가 지목이 아까 있었다 그랬죠. 뭐 대지냐, 농지냐, 임야냐, 잡종지냐, 그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거는 우리가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으려면 대지 위에다 지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대지로 예, 변경이 가능해요. 어떤 걸 통해서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비용을 지자체 납부하고, 그죠? 그 농지를 대지로 이제 바꿀 때는 이제 농업인들을 위해서 어떤 예,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거예요, 나라에, 그죠? 농업 그 하시는 분들, 그죠? 좀 도움을 주라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용 허가가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목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죠? 용도 지역이 더 중요하다. 이것도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용도 지역이 결국에는 무슨 건물을 질 수 있고, 예,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질 수 있고, 예, 얼마나 많은 종류의 건물을 질 수 있냐, 이런 게 결정되는 게 용도 지역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축을 하려면, 개발 행위 같은 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도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도로가 붙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죠? 예. 일단 내가 처음에 잘 모를 때는
도로가 붙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일단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끼시는 게 좋죠. 예. 맹지라고 하죠. 예. 도로가 없으면 우리가 그 토지를 도로가 붙어 있지 않으면 접하고 있지 않으면 맹지라고 하죠. 예. 맹지는 물론 맹지도 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실 때는 일단 맹지는 '내가 저걸 분석할 자신이 없다.' 그죠? 그러면 일단 넘기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도로가 붙어 있는지 다 보시고 근데 그 접해 있는 그 도로가 하도인지 공도인지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죠? 요것도 제가 간단하게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다 보려면 일일이 이게 다 체크하기가 좀 우리가 그죠? 번거롭기도 하고 그죠? 찾아보려면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시면 위에서 얘기한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종류의 부동산 볼 때도 토지 이용 계획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매정보지에 친절하게 여기 링크가 달려 있죠.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예, 요거 기억하세요. 요건 중요한 겁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볼 때 이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이트가 연결된 사이트가 나옵니다. 토지 이음이라는 사이트예요. 예. 인터넷에 토지 이음으로 검색하면 예, 사이트가 나옵니다. 예. 사이트 좀 느린 편이에요.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 보시면 자 소재지 나오죠. 지목 나오죠. 예, 지목 아까 경매정보지에서 확인했습니다. 면적이 나오고 이건 전체 면적입니다. 예. 우리 경매물건 나온 거는 요게 어떤 일부 지분이 나온 거고요. 공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그죠? 자, 이제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 그래서 요 첫 칸에 써 있는 부분 있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그럼 여기가 예, 이게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돼 있죠? 예, 이게 용도지역이에요. 그죠? 이 위에는 어떤 지구 같은 거, 어떤 무슨 시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용도지역이 표시되는 곳이 요 칸이다. 예. 그 아래 칸은 뭐냐면요. 이제 어떤 법령이나 법규가 적용되는 란이에요. 그죠? 계획관리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어떤 건물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행위 가능 여부라고 있습니다. 요걸 딱 보시면 어떤 건물을 질 수 있는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그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거 다 질 수 있다. X는 질 수 없다. 자, 세모는 뭔가요? 예, 이거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획관리죠. 예. 용도지역에 대해서 뭐 자세한 거는 뭐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 없고요. 하여튼 이렇게 어떤 건물을 질 수 있는지도 나오고요. 예, 근데 그리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음, 어,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그럼 아까 행위 가능 여부 쪽에서 표시된 어떤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쭉 나왔죠? 그러면 무조건 다 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왜? 여기서 또 어떤 법령이나 법규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축, 사육, 제한구역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뭐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 여기는 그 가축장, 그죠? 예. 그뭐 축사 같은 거를 짓기 어렵다. 제한한다. 그죠? 그런 거죠. 원래 질 수 있었는데 제한을 한다. 뭐 배출 설치 제한 지역, 그죠? 어떤 배출 시설 원래 지을 수 있었는데 여기는 짓지 말아라. 그죠?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자, 성장 관리 권역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정 이렇게 세 개 나누거든요. 요거는 이제 인구 밀집도나 어떤 도시 발전도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자, 대충 우리가 확인을 했죠. 네, 용도 지역까지.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아, 이렇게 계획 관리 지역에 이렇게 잡종지가 돼 있구나. 그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도로가 붙어 있죠? 네, 도로가 붙어 있습니다. 네, 86-1번지. 붙어 있죠? 네, 근데 도로가요, 또 도로가 무조건 뭐 붙었다고 해서 다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거요. 이 도로 폭도 되게 중요해요. 이 도로 폭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 그죠? 네. 도로 폭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데 공장을 지으려면 이 도로 폭이 6m가 돼야 돼요. 그러면 6m가 안 되면 짓지 못하겠죠? 네. 지을 수 있는 건물 종류가 확 줄어듭니다. 이게 네. 도로 폭이 작다면. 그죠? 네. 그래서 요런 것도 나중에 좀 보셔야 되고
이렇게만 대충은 자 이렇게 토지는 이렇게 보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하나 얘기 말씀드린 게 요게 공도냐 사도냐. 예, 공도냐 사도냐 요거 체크해 보라고 하셨죠? 예. 자,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자, 주소 복사하시고요. 자, 그럼 요게 공도 사도 이런 거 좀 쉽게 보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디스코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디스코라고 예, 이렇게 그럼 실거래가들 그죠? 예,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건물하고 토지들. 예. 여기서 이제 검색 버튼 누르셔서 아까 복사했던 주소를 넣어 봅니다. 그래서 검색하시면 여기 토지 정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오죠. 그죠? 예.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소유 구분. 야, 국유지. 그죠? 공도예요, 공도. 그죠? 사도가 아니죠. 아, 이거 공도구나. 그죠? 그럼 제가 왜 공도냐 사도냐를 봐야 되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사도라면 어떻게 돼요? 네, 사도라면 이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건물,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 땅이었는데 도로가 붙어 있으니까 6m 이상. 근데 이게 그 도로가 사도예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도, 개인 땅이잖아요. 이 주인한테 뭘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고 뭐 지어야 됩니다. 뭐 공장이건 뭐 주택이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공도면은, 그죠? 그, 아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어떤 조건, 그런 종류들, 도로 폭, 요거 다 만족시키면 그냥 지자체에다가 허가만 받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공도냐 사도냐에 따라서 토지 가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 이거를 잘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죠? 이거를 잘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눈에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죠? 이거를 자꾸 띄워보시면서, 야, 계획관리지역은 뭐고, 예, 용도지역은 뭐로 나눠져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을 또 찾아보시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살짝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는 뭐 어떤 땅이 좋고 이런 것들은 설명드리기 어렵고, 그죠? 예, 토지는 이렇게 검색하고 일단 보는 거구나라고 예, 이해를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토지 종류가 되게 많죠. 예, 그 개수가 종류가. 그래서 보통은 주택하고 주거용이 물건 수가 제일 많아요. 예, 주거용 물건, 네, 토지. 예, 그래서 이 두 개만 마스터하셔도 거의 부동산은 다 마스터하는 거다라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쭉 이제 처음에는 주택을 많이 하시지만 경매하시는 분들이 그죠? 결론적으로는 내가 주택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이 토지를 아셔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요거만 하고 마무리를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이 있는데 주택을 한번 볼게요. 검색을 했죠. 이렇게 뭐 아파트, 빌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빌라를 우리가 검색을 했다. 그럼 여기도 당연히 야, 토지 이용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하도 이 주택도 보는 습관 들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용도 지역이 뭐죠? 도시 지역은 이제 더 상위 분류고요. 이 도시 지역 밑에 1종 주거 지역, 2종 주거 지역, 3종 주거, 준주거 다 상업 지역, 중공업 지역 막 나눠져 있거든요. 아, 그 2종 지역,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구나. 7층 이하. 그죠? 네, 7층까지 우리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용적률하고 건폐율 뭐 이런 것도 달라집니다. 당연히 동이 올라갈수록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아, 용도 지역은 이런 거 여기 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 밑에 거는 이제 그 법령에 따른 예, 어떤 또 그 법령들이 적용됐는지 그죠? 이렇게 클릭하시면 또 이게 나와요. 예,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런 단어들 우리가 인터넷 구글 검색하면 또 자세히 설명이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되죠. 그죠? 서울이니까 서울은 다 과밀 억제권역이죠. 예, 이렇게 아, 이렇게 분류됐구나. 발전도와 인구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보실 줄 알아야 예, 추후의 가치를 또 우리가 예, 우리가 처음에는 보지 못한 또 추가적인 가치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익숙해지자. 예. 그죠? 예. 고렇게 고런 관점으로 토지 물건을 검색해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토지 검색에 대해서 예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공장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